43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2부 순서는 살짝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현역 한의사 선생님이자 유튜버를 소개해드릴 텐데 구독자가 벌써 42만 명 가까워집니다. 똑 부러지는 한의학 설명으로 사람들에게 건강과 정보를 동시에 전달해 주시는 김순열 TV의 김순열 한의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야, 40만 명 쓰면 아니 뭘 하셨어요, 우리 윤 교수님도. 아니 이게 의사 중에 1등은 몇만 명이신가요? 거의 1등 아니신가요? 그 한의사 중에 130만 넘어가시는 분 있죠. 아, 김소영 선생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압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네. 김소영 한의사님 많이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셨죠. 예. 130만. 그다음에 이제 한 7, 80만 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시고 저는 이제 한 3티어 정도. 네. 사셔. 네, 그 너무요. 네. 100만 넘어가셨구나. 네. 넘어갈 때는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보니까 100만 그러니까. 넘어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금방 또 한 30만 늘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워낙 근데 TV에 그분은 많이 나오시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죠. 유명하죠. 네, 근데 김순열 한의사님은 TV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저는 주로 저쪽 100번대 채널에 한두 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자생적 유튜버로는 뭐 거의 네, 넘버원이신 것 네, 같은데. 네. 그죠? 구독자 수가 좀 잘 느는 편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의사 분들도 저도 이제 한의사 분들을 몇 분 아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전공이랄까 이런 게 있으시지 않나요? 있죠. 한의사도 이제 그 전문의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문의를 이제 표방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한의사의 아직까지는 인식이 이 완전히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 쪽으로 가면 그렇죠. 전부 전문의들이 교수들 그리고 하고 이제 있습니다. 개원하시는 한의사 분들도 본인이 나는 이게 조금 경쟁력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침이 굉장히 뭐랄까 딱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침을 잘 쓰시는 분이 있고 약을 잘 쓰시는 그러신 분이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에도 여의도 한의원이라고 제가 어디 좀 삐끗하면 무조건 가는 한의원. 네. 그분도 침에 관한 한 딱 혈자리 침이라고. 목이 아파요. 그럼 목에다 침을 안 놓고 이런 데다 딱. 네, 그 이제 원위치열이라고 하거든요. 야, 근데 아니 한의사님을 모시고 다른 한의원 얘기를 했네. 근데 진짜 그런 전공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또. 요즘은 그 정신과도 한의사 선생님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원래 전공이 부인과였는데. 부인과. 예, 제가 이제 여성 편력이 좀 없다 보니까 네. 여자분들하고 좀 사이가 친하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하시는군요. 들어오시는 거. 오직 우리 집 사람 한 사람 온리원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의학 용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한의학 용어가 있나?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보다 내과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공은 박사까지는 부인과로 땄는데 실제로 임상을 할 때는 내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과라고 하면 네, 뭐 위장질환이라든지 소화안되고 뭐 이런 것들 맥을 장질환 짚어가지고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러면 그 치료도 약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침을 쓰시는. 쓰는 경우도 있고 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을 보시면 이렇게 안색 같은 걸 많이 보시겠네요. 안색 많이 보죠. 우리 사민의 안색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관상도 한 1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상을 이제 배우다가 그만둔 이유가 관상은 이게 결과론이더라고요. 보니까 편하게 산 사람들은 얼굴이 편해요. 밝고 곱게 늙고 근데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어쨌든 주름이 더 많이 가고 색이 좋지 않습니다. 이 피부라는 게 왜 얇아서 이 색깔이 이 뭐 멜라닌층도 있지만 색깔은 무조건 피 색깔이거든요. 혈색이라 그러잖아요. 혈색. 피가 잘 돌면 색깔이 맑아요. 맑고 빛나죠. 근데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아침에 얼굴 봐보세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거무튀튀하고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아주 거무튀튀한데. 요즘 제일 성공한 색깔이 형 색깔이에요. 꽃을 많이 쳐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나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광택이에요. 나는 초중고등학교 때도 약간 까무잡잡하긴 했었어. 네, 원래 검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무잡잡하긴 했는데 햇빛에 딱 들어가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까매지더라고. 그런 게 좀. 그 좋아요. 저는 잘 안 까매지거든요. 네. 그런데 자외선 받으면 화상을 입어요. 피부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약해요. 그러니까 형님 선크림 안 발랐는데 이런 선크림을 거의 안 바르지. 예, 피부가 강하신 거예요. 그 타고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옛날 책 2000년 우리는 이제 옛날 책을 많이 보니까 2000년 전의 책도 100살까지 산 사람이 요새 애들은 왜 50살만 되면 다 죽냐 이런 기록들이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도 오래 산 사람은 오래 살았다는 얘기. 뭐 성경책에는 몇백 살씩 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옛날에 이제 전쟁이 이스라엘 많아서 전염병이 많아서 빨리 죽었을 뿐이지 유전자를 잘 타고난 사람들은 오래 살았다. 사실은 뭐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고 유전자가 싶으면 중요하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제까지 사셨나 그거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 유전자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죠?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유전자. 극복을 할 수 있죠. 뭐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요새 다 얘기하는 게 유전 30%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생활이 관리. 70%.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도 매일 부어라 마셔라 하면 그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 저는요 대신 후회 없이 살 겁니다. 약간 오래 사는 것보다 후회 없는 쪽으로 저는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다음 중요한 주에도 그 모임이 있는데 쫙쫙. 아 근데 소화 안 되는 그 증세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 일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소화가 안 되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위장이 약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것이고 위장도 근육이잖아요. 음식을 주물러 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힘이 약하면 못 들 거 아닙니까? 물건을 그것처럼 위장도 힘이 약해지면 소화가 안 되죠. 그래요. 그 첫 번째 타고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이 딱 안 움직이거든요. 그걸 자율신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밥 먹고 있는데 너 이거밖에 못하냐? 와서 얘기하면 딱 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밥 먹을 때 야단치지 마라.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직장 상사나 뭐 어려운 바이어랑 같이 식사를 하면 그 밥맛이 납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그러시대. 예, 긴장하면 무슨 말인지 최태원 모른다.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프로가 뭐 언제 때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야. 그래서 자유가 좋아요. 그랬더니 라면을 먹어도 혼자서 맛있게 먹는 거나 아니면 그렇죠. 좋은 사람이랑 먹는 거하고 그 이제 젊은 비싸. 애들은 네. 이 이성이랑 먹을 때 제일 맛있다 그러고 네. 예,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 혼자 먹을 때 맛있다 그러고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회장님이 그러시더만요. 네. 그런 자유가 중요하다고. 우리 저 김 선생님 뭐 평상시에 궁금한 건강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아까 말씀 듣고 그 한의원에서도 정신과 관련한 치료를 한다 그럴 때 네네. 그건 침으로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침으로도 하고요. 그런가요? 그 침이란 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극이잖아요. 우리 몸에 가해지는 모든 자극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든 아니든 자극을 주면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혈자리가 따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약제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런 시도 저희 쪽에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제 하는 거죠. 여기다 보톡스를 놔서 여기 좀 찡그린 걸 풀어주면 이게 거꾸로 들어가서 그렇죠. 예, 좀 항우울 효과 있다 이런 게 올해 되게 좀 핫했죠. 그래서 일부 미국에서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좀 대학병원급의 정신과 의사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 뭐 이런 안마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안마기라든지 뭐 무슨 요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하는 게 다 효과 있는 이유가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내 몸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말에 오해가 있어. 근데 그 보톡스부터 맞으러 가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연구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극이 어떤 형태로든지 몸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자극을 주는 게 운동을 살짝 한 다음에 시간이 없어 살짝 한 다음에 열탕 있잖아요. 열탕. 온탕. 네. 온탕에 딱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딱 있어요. 그러면 뭔가 뜨끈한 기운. 그래서 그거를 언제부터 했냐면 저번에 작년 이맘때인가 우리 송기룡 박사하고 무슨 라이브 강연을 했는데 거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 성함을 무슨 교수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딱 좋아하는 그거를 매일 하라 이거예요.
짧게라도. 그러면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꼭 빠짐없이 아무리 바빠도 1분 정도를 딱 탕에 딱 들어. 그게 좋죠. 뭐 저는 반신욕 굉장히 많이 권하거든요. 근데 반신욕을 하려면 한 30분, 1시간씩 하라 하잖아요. 예. 그건 아니고 저 예. 시간이 없어서 딱 한 1분 정도 담궜다가 몸이 후끈해지면 나온. 그런 아니 그러니까 뜨겁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뜨겁게 하면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평소에 말초 혈관들은 다 닫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다 열리니까 온 몸으로 피가 잘 돌 수 있죠. 그 사람이 뭐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유가 피 잘 돌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피가 안 돌면 죽잖아요. 얼굴색도 나빠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근데 그걸 기본적으로 열어주는 게 그런 온열요법이. 그래서 찜질하고 열탕에 들어가고 박수 치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한의사님은 건강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우리 집 냉장고 열면 반이 한약이 들어있죠. 한약을 많이 드세요? 예, 한약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도 좀 하고 매일 헬스클럽 같은 데도 가고 옛날에는 골프도 좀 치러 다녔었는데 요즘 바쁘셔. 요즘 골프를 끊었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 시작하고 구글에 놓여야 돼가지고 일주일에 3개씩 4개씩 일주일에 한 달에 뭐 40만. 대여섯 개씩 올리려면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쓰고 제가 편집하고 촬영하고 썸네일까지 제가 만드니까 따로 편집도 예, 외주를 제가 주지 다 하니까 않고? 너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촬영도 다 그냥 촬영도 제가 예. 직접 하시고요. 와.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외주를 줬거든요. 편집자한테 맡겨가지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했었는데 편하긴 했었는데 그게 갈수록 편집 비용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쪽이 비싸요. 예, 남는 게 없어서 그냥 제가 배워가지고 전 국민의 유튜브화가 되다 보니까 편집자 비용이 꽤 들어요. 그래서 요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버는 돈이 편집을 내 걸 내가 해서 내가 편집비를 버는 게 아닌가. 유튜브를 버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한의사 본업이 수입이 낮죠. 네, 아직은 이게 아직은? 본업은 아니죠. 네. 슬슬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보고 환자분들이 오셔요. 예, 본업에 또 도움이 오시면은 되시구나. 유튜브에서 봤다고 찾아오시거든요. 오시면 다들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매일 보고 있다면서. 다들 제 얼굴을 안다면서. 근데 이제 저는 몰라도. 유튜버에서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볼 거를 염두에 둬서 상세하게 하지만 모든 대면 환자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네. 그럼 약간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미리 교육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오니까 상식선은 이제 넘어서 예, 오시니까 오히려 말하기가 더 쉬워지는 경우도 있고 야, 유튜브를 이렇게 권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권해줘도 요편은 돼요. 요걸 봐라. 이거 좀 보시라고 해도 되고. 그 이제 의료가 옛날하고 요즘하고 차이가 뭐냐면 특히 한의는 옛날에는 권위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권위. 예. 그 환자분들이 오면 당신 이거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이거 치료해야 돼. 이렇게 하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한 10년 전부터는 의사가 뭘 권하면 듣질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나 이거 주세요. 내가 너 골라서 왔어. 이런 추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면 오히려 환자 보는데 불편한 점이 더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마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증세 3개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막 하실 수가 없어서 네. 녹화라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고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무기력해진다. 네네. 3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 요 3가지 증상이 아마 투자자들한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 것 같거든요. 예, 자가 뭐 치료요법 같은 거 좀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정신과 질환 환자분들 많이 보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많으니까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우울증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타고나기를 위장이 덜 타고났다기보다는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뇌신경이 너무 흥분돼서 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저희들이 뭐 침 치료를 하면 되게 여기 태양혈이나 이 눈 옆에 속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태양혈이나 쇄골 아래쪽에 있는 수부혈 같은 데를 이제 자침을 하는데 뭐 집에서도 두드려 주면 좋습니다. 이런데 예, 여기를 10번, 여기를 10번 두드려 주는데 쇄골 밑에. 예, 숫자를 10에서부터 거꾸로 1까지 세면서 두드려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장이 좀 풀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뛰어다니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앉아있죠. 맨날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이 위장이나 장의 순환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장도 흔들어줘야 이 음식이 더 잘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셔가지고 좀 움직여 주시는 게 좋고, 스트레칭 좀 하고. 예, 매일 좀 운동을 또 따로 좀 다니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무기력해지는 것은 이제 뭐 투자가 잘 되면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고, 투자가 안 되니까 그렇게 대부분 안 돼요. 네, 그 보약 좀 채워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명언이십니다. 투자 잘 되면 소화도 잘 되고요. 머리도 안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앉아서 항상 이렇게 앞으로 수그리고 있으니까 네. 여기가 압력이 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젖혀주는 운동 해주면 좋습니다. 쭉쭉 좀 펴줘라. 우리가 활 자세 있잖아요. 예, 발목 잡고 뒤로 젖히는 활 자세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습관인 것 같아. 습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안 쓰던 근육도 쓰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보면 계속 똑같은 자세로 그렇죠. 있다가 사람은요. 똑같은 자세로 자고. 사람은 분재하고 똑같습니다. 분재 어떻게 만들어요? 가지에 철사 감아서 이렇게 모양 만들잖아요. 사람 똑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이 모양 됩니다. 예, 쭉 펴고 있으면 늙어도 쭉 펴지게 되는 목되는 거랑 예.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뻐근한 거거든요. 네. 건강하기만 하면 무슨 걱정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나이인데 우리가.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여러분 김순열 한의사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민 상담이 있어요. 네, 건강 상담은 아닌데 어쨌든 또 이것도 크게 보면 또 멘탈 상담이니까 한번 읽어주시고 또 이야기 엮어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입니다. 먼저 저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41세로 여의도에 있는 손해보험회사 15년차 과장이고요. 결혼을 빨리 한 덕에 벌써 중2, 초6 두 자녀의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왕의 30평대 아파트의 담보대출과 주식으로 사라져버린 신용대출을 갚으면서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의 고민은 약 1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전에는 비록 외벌이지만 제 급여로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생활이라고 생각했었으나 두 아이 모두 클래식 음악에 재능과 꿈이 있었고 네. 결국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면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를 못하게 할 수 없기에 일단 시작은 했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악기 구입과 매월 한 명당 100에서 150만 원씩 수업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말까지는 쭉쭉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을 보며 잠깐의 보릿고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음악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며 화이팅을 외쳐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많이 힘드네요. 솟구쳐 오르는 금융비용과 물가, 자녀 교육비, 어느 것 하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방향을 찾고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게 기회를 주신 3프로TV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여의도의 손해보험회사 그러니까 어딘지 알 것 같긴 해요, 그죠? 좋은 직장 다니시고. 좋은 직장이시네요. 41살 되셨는데 벌써 중2 초6이니까 진도 빨리 나가셨네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의왕의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근데 겉으로 보면은 뭐 정말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신데, 그죠? 네. 근데 이제 두 아이를 키우다가 보니까 이 외벌이로 상당히 힘드신 거죠.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네? 이제 우리나라 보통 직장인들의 삶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 중에 어쨌든 뭐 여의도에서 회사 다니시고 의왕에 집도 있으시고 중상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찾아오신 거예요. 한의원으로. 네? 네.
이제 선생님 제가 원래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서 완전 디프레스 됐어요. 네네. 이 금융 비용과 이 현실 때문에 어떻게 그냥 뭐 중상이네요. 그리고 가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근데 이런 분들 이제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에서 옛날에는 감기 울결이라고 했어요. 간. 예, 옛날에는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을 되게 간 쪽으로 연결을 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 말은 다 자율신경의 이상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해지고 힘들고 뭐 번아웃 오는 것들 그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간염 생기면 얼굴 시커매지고 막 열 오르고 막 소화 안 되고 설사하고 막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소화기 쪽을 이 치료를 해주면 뱃속이 편해지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게 현대의학에서도 증거가 있죠. 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장에서 80~90%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배가 배부르고 든든하면 걱정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 눈앞에 걱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늘만 보고 살면 또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면 어쨌든 걱정이 조금 준다. 뭐 그런 걱정이 쪽으로 줄면 몸이 건강해지고. 예,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합니다. 제가 돈을 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체능을 2명 시키면 누구나 다 힘듭니다. 맞아. 의대를 2명 보내도 힘들죠. 예, 의대보다 더 힘든 데가 여기 예체능이잖아요. 하기야 의대는 대학교 때부터 돈이 많이 들지만 예체능은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많이 들어요. 이 의대도 대학교 때 등록금 외에는 별로 들지 않지 않습니까? 뭐 예체능에 비교하면 예, 뭐 과외를 진짜 받는 것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도 과외를 예체능은 하죠. 과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점점 중이니까 이제 계속 하시면 네, 점점 올라가겠죠. 비용. 이 방법이 이제 악기를 좀 싼 악기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비싼 악기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악기라니까.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제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진짜. 그런 인기 유튜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첼리스트신데요. 예. 그 내용이 이렇게 뭐 연주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첼리스트 되는데 정확하게 원 단위로 돈이 이렇게 든다.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당사자가 그런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들긴 하네. 수천만 원을 아끼고 그러니까 매월 한 명당 150 그럼 2명이면 300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증가하겠죠. 41살이면은 사실 그렇게 연봉도 높지는 않으실 텐데 그죠? 15년차 과장이시니까 저는 이 돈이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돈이 뭐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면 좀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하면 여기저기 병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입보다 너무 많은 지출을 하는 경우는 이 의료적으로 건강으로 봤을 때 번아웃 증후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몸에서 막 폐렴 생겨가지고 에너지 막 소모되고 염증 생겨가지고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소모되면 지치잖아요. 이것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모 자식 간에도 타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냥 자식한테 올인하느라고 네네. 그러면 형편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네네. 돈으로 인한 걱정이 많아지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자식을 케어할 수가 없고 네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적당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사실 뭐 생각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나 동료를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적당해야지 막 어떤 분들은 또 막 그냥 막 몰입하다가 딱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나는 운동도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아프냐 그러시거든요. 근데 운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한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 프로 축구 선수들이 무릎 나가는 게 그런 경우잖아요. 너무 많이 쓰면 또 달아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골퍼들도 그렇잖아요. 골퍼는 다이나믹한 폼으로 너무 보기엔 좋은데 평론가들 해설하는 분들이 저렇게 계속 치면은 아마 선수 생활이 오래 못 갈 텐데요. 그런 분들이 진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요즘 다들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이죠. 예. 저희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계속 건강만 하다 보니까 뭐 생강 먹으면 좋아요, 사과 먹으면 좋아요, 대추 먹으면 좋아요 하기는 하는데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 투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냥 시장에 가거나 굳이 한의원에 가지 않고 약재상에 안 가도 편하게 구해서 몸을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뭔지 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게 저는 생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강. 예, 사람은 36.5도라는 체온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온이 조금 따뜻한 사람, 몸이 좀 더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걸 유지시켜주는 제일 좋은 음식이 생강입니다. 아, 생강이. 그다음에 기운 나게 해주는 건 당분이거든요. 근데 설탕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대추가 굉장히 달아요. 영양분도 많고. 생강대추. 예.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병이 생기는 이유가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노폐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노폐물을 조금 제거해 주는 게 결명자입니다. 생강, 대추, 결명자. 예,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끓여서 매일 물처럼 성수처럼 마시면 예, 건강해질 겁니다. 아, 적어놓읍시다. 이 방송 나가지?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봐야 돼요. 저는 어제 생강차 끓여줬는데 죄송합니다. 잘 먹었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도 생강차 먹네. 생강차 아침에 생강차.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생강, 대추, 결명자. 여러분 딱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죠. 산삼이 왜 안 좋겠어요. 진짜 인삼도 좋고. 근데 예. 흔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생강 순서대로입니다. 생강, 대추, 결명자를 세 개를 이렇게 같이 넣고 쭉 끓여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예. 따뜻하게 마시죠. 여름에는 시원하게. 여름에는 예,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근데 이제 뭘 먹어서 건강해지자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거든요. 보조네, 보조. 잘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안 먹어야 될 거 세 가지만 얘기해. 술 빼고 담배, 담배. 그다음에 뭐 커피도 좋지는 않긴 한데 커피는 크게 상관은 없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 네. 술, 담배만 끊어주면 어쨌든 반은 성공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술 빼고 술 드시는 분들하고 상담할 때 제일 곤란한 게 그거거든요. 진료를 다 하고 이제 원장님 제가 몸에 좋은 약 좀 지어주세요. 이제 다 했어. 예? 상담을 다 했는데 술 드시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 취소하고 와요. 여태까지 상담한 거 다 취소. 그렇다고 의사의 양심상 안 할 수도 없고. 예. 근데 그래서 술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술 끊으라는 얘기를 안 하죠. 조금 적게 드세요. 예. 우리 한의사님은 술 전혀 안 하시나요? 저는 전혀 안 먹습니다. 전혀? 예. 원래는 드셨는데 건강 때문에 안 하시나요? 옛날부터 좀 근데 제가 보니까 술 잘 드시는 분들은 사실 타고나기를 간이 좀 튼튼해요. 저는 술을 좀 못 견뎌요. 그래서 먹다가 보면 한 잔 먹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술 먹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예, 술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이 심장 뛰는 거며 붉어지는 거며 술 먹고 왜 정신이 기분이 몽롱해지는 그런 분들 거며 있으시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소가 기분이 나빠서 없다든지 안 등등해서. 먹습니다. 술은 대체로 기분 좋게 해주지 않나요?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좀 자제 좀 합시다. 예. 안 좋대잖아요 지금. 네?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뭔가를 좀 잊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죠. 잊어지게 해주니까. 그때뿐인데 있는 거는. 그래서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하셔야 됩니다. 네, 몇 가지 경우가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원장님처럼 술 안 먹고 살겠다. 그게 있고요. 아니면 막 괴로운 마음으로 엄청 먹겠다. 먹지 말아야 되겠는데 먹겠다. 그 중간쯤에 적당히 먹는데 즐겁게 먹겠다. 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 먹기 원장님처럼 나름이죠. 건강하게 안 드시면 제일 좋지만 막 초조하면서 먹느니 좀 적당히 즐기면서 먹는 게 낫다. 차선으로 나 생각합니다. 우리 김학규 센터님은 원래 술 많이 안 하시죠? 저는 술 좋아하죠. 자주 하세요? 근데 요즘은 다음 날이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이것도 약간의 습관이나 좀 루틴이 있는데
술을 조금 덜 마시니까 또 그냥 덜 마시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먹을 때보다 다음 날이 너무 힘들어서 평일에는 술 마시는 게 좀 요즘은 좀 주말 상상이 좀 안 한 된다. 잔 정도 하시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저는 술 마시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뭐 제가 이게 전문가 앞에서 주름 잡는 건 아니지만 요즘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네. 사람이 사는 게 궁극적으로는 도파민을 어떻게 분비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술 마시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술을 더 먹는 거고 저는 안 마시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먹는 것이고 도박하는 사람 똑같고 바람 피는 사람 똑같고 운동하는 사람 똑같거든요. 그런데 운동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파민이 나오면서 건설적인 결과가 나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바람 피면 도파민이 나오긴 나오는데 건설적인 결과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야,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 저도 좋네요. 누가 저한테 좀 술 줄이라는 얘기 해주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우리 윤 교수님을 의지해서 야 우리나라 최고의 그 정신건강의학자가 뭐 저렇게 즐기시는데 뭐 무슨 걱정을 해. 같이 즐기는데. 형님은요 저처럼 사셔야 돼요. 발전 이쪽으로 못 가세요. 아 근데 진짜 저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기분으로 어떤 사람들과 먹느냐도 중요하구나.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하죠. 아까 기분 상태가 위장의 이 기능의 활성도를 조절하는 거니까요. 예. 음식도 맞았는지 네. 컨디션이 뭐 저는 요즘 술 조금 제가 먹게 하는데 이상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건강에 나쁘다 이러지 않고요. 하도 블랙아웃이 많이 되니까 나 오늘을 기억하고 싶어.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기억이 안 나니까. 저 요즘 블랙아웃은 거의 없어요. 형님 이상하게. 좀 더 드셔야 돼요. 옛날보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진단이 그 술 깨는데 좋답니다. 공진단. 옛날에는 저 부산에서 공진단 정기적으로 보내주신 한의사님이 있었는데 그럼 음주 전이 효과가 높습니까? 음주 전에 먹어야 덜 취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덜 취하려고 마시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끝나고 마시면 해독도 몸을 더 잘 먹으니까. 되겠죠. 예. 해독. 예. 맞아요. 형님이랑 나랑 들 취하면 취할 때까지 먹으니까 사후에 먹는 게 나아.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술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걸린다 다음 주 한번 힘은 많이 해보시죠. 없어. 공진단 말고 숙취해소제가 마시면 약간 한약재 같은 느낌들이 대체로 나거든요. 대부분 한약재를 원료로 합니다. 그럼 네. 그것도 역시 그 술 마시기 전에 효과가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그게 대부분 이제 그 이뇨 작용 있거나 이담 작용 있는 약재들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 기능 해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것도 좋다 그러더라고. 간 기능에는 저기 뭐죠? 섬진강에서 많이 나오는 그 뭐라 제첩이요? 제첩. 예, 뭐 그게 이제 이 폐류죠. 어폐류? 폐류에 뭐 타우린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걸 많이 먹어보라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많이 드신 분들이 다 죄책감이 있거든요. 내가 이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술 마시면서 안주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간에 좋은 것들 먹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간에 제일 좋은 부담되고. 것은 술을 안 먹는 게 해독에 제일 좋습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뭐 간단하게 속이 편한 음식들, 속 편한. 속이 편한 게 이제 장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건강에 좋다는 것들이 그 입에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맞는 분들도 있잖아요. 좀 자극적인 것도 좋아하는데 요즘 이제 다 이제 점점 이제 연결돼 가니까 이제 장내 유익균들이 소위 뭐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그런 좋은 것들을 먹으면 염증 물질도 덜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장 운동도 좋고 그게 이제 기분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요즘 뭐 이제 그런 연구들도 꾸준히 드시면 좋죠. 그래서 한번 더 먹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마음, 장 연결 저희 예, 쪽에서 이제 예,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핵심이 이제 그런 장내 유익균들 그런 연구들도 저희 쪽에서도 잘 돼요. 우리 좀 술 줄이고 줄입시다. 하지만 먹을 때 맛있게 먹고 네 하지만 횟수를 위장에 좀 좋은 줄이고. 것도 많이 먹고 횟수를 좀 줄이고. 네? 네. 매일은 하지 맙시다. 매일은 안 돼.
얘가 보기에 무슨 고생입니까 우리 창래님. 그러니까. 야 고만 내려. 이제.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예? 또 의사 선생님 모시니까 이런 또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예? 몸이 건강해야 뭐 주식도 잘 되고 주식이 잘 돼야 또 좋은 음식을 또 살 수가 있고 그렇죠? 가정의 평화가 오고 그러니까 일단 출발은 건강이니까 뭐 안 좋은 거 안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 이거예요. 활동력을 좀 해서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 위한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 이죠. 그러려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그 다음에 스트레스 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떨어져요. 그죠? 맞아요. 그냥 뭐 주말에 그냥 소파에서 뒹굴뒹굴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좋은 날씨에는 무조건 나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말고 만나면 왠지 스트레스 풀리는. 저 말씀하시는. 네. 김순열 한의사 네. 유튜버도요. 만나면 막 얼마나 잘하시면. 맨날 욕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예. 그냥 좀 이렇게 좀 밝고 대안을 드리고 그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왜 폭탄주 마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젊을 때는 폭탄주 안 먹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더 진한 거 먹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혀가 이게 이제 침침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눈이 침침한 건 다 알아요. 눈에 딱 보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 아는 게 이제 귀가 침침해지는 거죠. 귀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 혀도 침침해지거든요. 똑같은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다 이 망해요. 그래서 조금만 약간의 맛으로는 느낄 수가 없죠. 일상적인 맛은 예, 그래서 더 맵게, 더 짜게, 더 진하게, 더 도수 높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폭탄주를 탈면서 아, 이 폭탄주가 맛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혀가 침침해졌구나 이 생각을 한 번씩 해주라고. 그럼 좀 덜 먹게 된다. 아 그런가요? 한국 맥주가 맛이 없다고 그럴 게 아니라 본인 혀가 지금 아니 그거는 공감하는 게 우리 소주 드시잖아요. 네. 소주 맛도 다 이 도수가 차이가 나서 네. 대체로 주변에서 관찰해 보면 오늘 술 잘 받네 이거는 네. 순한 소주 마실 때 자기가 그런 자각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순한 소주를 마실 때 사실 내 몸이 컨디션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다 도수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아 저는 그래서 요즘엔 가급적 폭탄주를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냥 독한 술을 조금 먹고 말자. 그런 주의로 바뀌었어요. 칼로리가 높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같은 양을 먹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 양이 훨씬 줄여야지. 네네. 그래서 와인 안 먹기로 했고 타서 먹는 거 안 먹기로 했고 막걸리 안 먹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양이 많다 이거. 그럼 소주 아니면 위스키. 빼갈 고순도 소주 위스키 독주. 한마디로 맑은 쪽으로. 한마디로 건강하시다는 얘기네. 한마디로 건강하시다는 얘기네. 어떻게 해야 돼? 술 쪽으로 얘기하려네요. 네. 자, 김순열 한의사님 뵙고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남성들 중에는 한 번쯤 그죠? 네. 그래도 건강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일상 엄마는 중에 투자하다 보면 야, 돈, 직장, 관계 이걸로 가지, 그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연말에 좀 원장님 말씀 듣고 술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건강하게 120살까지 사십시오. 이 한양방에 한방과 양방에 양대 거두께서 결국은 애주가이신 우리 윤 교수께서 아 그럼요. 자 김순열 TV 구독자들께 인사 좀 하세요. 또 우리 원장님 나오셨네 그러는데. 아,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3프로 TV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제가 평소에 유튜브에서는 할 수 없었던 얘기들 여기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또 같은 유튜브라도 이런 대단한 곳에서 이 촬영하시는 분들과 또 맨날 그 골방에서 촬영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저나 3프로 TV나 더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너무 돈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건강해야 돈도 더 벌 수 있으니까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래.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강남역 쪽에 계시는 CNC 한의원 원장을 하시면서 무려 42만 명 가까운 구독자를 모으신 김순열 TV의 김순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건강에 관련된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3프로 TV 93번째 순서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건강 강조하는 건 뭐 정말 그죠? 네. 예,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또 정신 건강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은 프로그램 3프로 상담소인데 이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죠. 요 밑에 공식 이메일입니다. counse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께는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좋은 책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11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어서 이제 겨울을 이제 목전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데 환절기니까 또 한 말씀 드리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한 주간 좋은 투자하시고 또 좋은 비즈니스 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